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정확하게 2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이 대통령 선거가 6.29 선언 이후에 8번째 대통령 선거인데, 우선 해외 주요 언론이 대한민국의 이 선거 풍토, 이 선거판을 평가할 때 역대 최악, 역대 최질의 선거판을 보이고 있다. 아주 이런 부끄러운 기사가 매일같이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첫째, 둘째로는 이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에 비유하는 데가 있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어떻게 결착지어야 할 것인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들로서는 이 대선판과 후보 단일화, 특히 우리 국민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야 됨과 동시에 이 5년 동안 문 정권이 이 좌파 정권의 본색,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본색을 드러낸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하는 깊은 성찰을 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봅니다. 해외 언론으로부터 저질 평가를 받고 있다. 그건 아마 우리도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제 주위에서는 요즘 그 선거와 관계된 일련의 이 보도에 대해서, 특히 뭐 여당 후보, 야당 후보의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채널을 돌리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도 가령 오늘 아침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도 채널을 돌리고 싶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이재명 후보 사실 보기 싫고, 또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런 심정이지만은, 저는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야 하니까 종편 등에서 나오는 이 정보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억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저질판이 되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집권당 후보로서 이번에 8번째 선거를 치르는데, 역대 어떤 경우보다도 집권당 후보가 저질이다 이 말입니다. 집권당 후보가 저질이니까 이거를 감싸고, 또 저질인 본인,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든지 이 수렁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하여간 현미경전 관찰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티끌만한 꼬투리가 있어도 이걸 침소봉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방도에 대해서 이 공격할 게 많지요. 야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툭툭 두들겨 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이 저질판이 되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이 이 후보로 내세운 거 참 국민 교육도 그렇고 앞으로 헌정사에 이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 경선 마지막 단계에서 대장동 게이트가 조금만 더 일찍 터졌다 하더라도 그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로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이재명 후보는 그 기본이 전과사범입니다. 이 전과사범도 이 법조계에서 보기에는 죄질이 좋지 않은 불량한 전과를 갖고 있어요. 검사 사칭, 무고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음주운전, 그거는 흔히 있을 수 있다 치고, 이런 기본적인 전과가 있고, 이건 선진국에서 도저히 국가 지도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 전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장동 게이트, 무슨 성남 FC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권선일 대법관이 관여하고 있는 재판 거래 게이트,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그 부인의 공금 횡령 갑질 행태, 그건 결국 시장과 지사인 이재명 씨 본인의 그 책임이죠. 저는 이런 건 또 어떻게 보면 지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거 대장동 게이트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자, 본인이 안고 있는 여러 결함에 대해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첫째로
이게 읍소 작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눈물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대통령이 안 되면 나는 없는 죄가 만들어져서 감옥에 간다. 누구 눈에도 있는 죄로 감옥에 가지 왜 없는 죄로 감옥을 가? 야권 대통령이 되면 죄를 만들어 덮으시오? 아니죠. 다 드러난 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장동 게이트는 현행범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월요일에도 또 재판이 있었어요. 거기도 다 확실한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설계, 운용 일체 과정 다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씨가 다 결재했다 하는 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범 쫄개들은 구속돼가 재판을 받고 주범인 최고 책임자는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 감옥에 간다. 지금 그 쫄개 공범들 그 재판 받는 걸 보고 그러겠지요. 이게 얼마나 저질입니까 이게. 그게 해외 도피가 날 수밖에 없지요. 대통령 되려는 자가 울면서 내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 감옥에 간다고 하는 이 더러운 선거판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씨는 이 대장동 게이트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랍니다. 그 배우는 국민의힘 당이고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산 저축은행에서 일부 대출된 민간인 중에 그 돈이 뭐 김만배 쪽에 투자가 됐다. 그거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졌다. 이게 전후좌우 본말이 전도된 이런 얘기들을 아주 타연히 내뱉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뱅크 무슨 이런 중소기업 같은데 거기에 투자자, 100명의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걸 시민단체가 고발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그 투자자가 결국 주주인 셈인데 거기에 이게 주가 조작, CEO와 공모해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고발을 했어요. 문재인 검찰이 1년 넘게 조사했는데 공모했다는 증거가 안 나와요. 100명 리스트에 김건희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갖고 그냥 공모했다고 해서 뒤집어 씌웁니다. 어제도 이재명 씨가 어디 지방에 가가지고 이게 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식 조작이나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되겠냐고 이럽디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덮어 씌워요. 막 덮어 씌워. 종편에 나온 여당 쪽 사람들 보면 터무니없는 말을 그냥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채널을 자꾸 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이니까 특별히 이것이 도드라졌지만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이래에 이해찬 대표가 선거 때마다 일정한 책임을 맡았는데 그는 공개적으로 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마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선거 전략이 뭐냐? 이해찬 대표에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최고의 선거 전략은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 가지고 그 약점을 확대해서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상대방의 작은 꼬투리라도 나오면 요 꼬투리를 가지고 환부를 아픈 데를 확대하듯이 찢어서 확대해 가지고 이 상처를 크게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던진다. 이게 이 말 자체가 품위를 잃었을 뿐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인격을 의심할 만한 얼마나 야비한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게 집권당 핵심부 그리고 이재명 주변 그리고 이재명 자신이 쓰고 있는 그런 전법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선거의 핵심 이슈가 이렇게 눈에 지금 가려져 있어요. 핵심 이슈는 뭐냐? 당연히 문재인 정권 심판이죠. 심판받을 정권을 어떻게 다시 연장합니까? 그러나 그에 못지않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좌파 정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가 서울로 오는 꽃길을 징검다리를 이미 나갔다. 이 이재명 시대가 오면 그 징검다리를 아주 메워가지고 아주 철교 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인공기를 들고 김정은이 오게 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재명 씨가 이 국가안보와 관계돼 가지고 말 뒤집기에 아주 참을 웃어야 할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승만 대통령을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언한 직후에 안동에 가가지고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다. 그리고 친일파와 결탁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한.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럽게 출범했다. 더럽게 출범했다. 더럽게 출범했다. 그 이번에 어제 그저께인가 후보 등록하고 국립묘지에 가고 그동안 안 가던 이승만 대통령 묘소도 참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도 구테타 주범이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사람이고 이러다가 그것도 또 참배를 했어요. 그래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역사의 어떤 시점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뭐 공과도 새로 평가해야 된다든지 도대체 이 말을 종잡을 수가 없어. 이를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코미디에 계속해서 이 번안돼 갖고 떠돌아다니는 것 중에는 대구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존경하는 평소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에 왔다고 이게 이제 친문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아 내가 박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더라. 그리고 웃어버려요. 이렇게 이런 생각 자체가 저질스럽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서 떳떳한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떳떳한 데가 한 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지 모르겠으나 이 시간 이후에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거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약속을 지킬는지 그건 전혀 우리가 고려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그 중에서도 이 좌경 정권의 연장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런 각도에 선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투표하면 안 되겠지요. 이재명에게 투표하면 안 되겠지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둘째로는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예, 윤석열,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문제 때 저는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의 여론이 60% 내외, 그리고 연장 여론이 40% 내외, 15 내지 20% 차이로 이번 정권은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유권자의 여론이 지금 거의 형성되어 있는데 야권 후보 윤석열이나 안철수 누구도 이재명 후보를 15 내지 20% 차이로 압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론조사상으로 안철수 후보보다 앞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사이에 이게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지만 간당간당하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지론이었고 그걸 위해서 어제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할 때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퇴해라. 그런데도 나와서 끝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현실이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가 큰 마음으로 안철수 후보를 품에 품고 그래요. 후보 단일화 쪽으로 결단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나온 여론조사에 어떤 여론조사가 이제 돌출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으로 국민 경선을 하자고 한 주장. 그게 이제 조금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무슨 공동정부나 이런 쪽으로도 타협할 수 있다는 쪽으로 좀 변질이 됐으나 그가 이번 대통령 선거 이 후보하고 단일화를 끝까지 거부한 말을 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뒀는가 하면 윤석열 쪽으로 단일화됐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긴 하지만은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가 돼가 안철수, 이재명하고 경쟁을 했을 때 안철수가 윤석열보다도 그 득표율이 좀 높다. 요것 때문에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적합도 조사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배심에 깔고 이게 나는 끝까지 뛴다. 하려 그러면
이 국민 견성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어제 오늘 여론조사에는 윤석열 쪽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이재명을 넉넉하게 꺾고 안철수 쪽으로 단일화되면 안철수가 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주변에 안철수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뛰어야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불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완강한 측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퇴해야죠. 사퇴해야지요. 요 대목에서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만나가지고 타협을 하십시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뭐 체면도 좀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승적 견지에서. 그래서 그가 윤석열 쪽으로 단일화됐을 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토록 해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를 거둘라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체면 일정한 뭐 주장이 있다 그러면 그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 현재로 박찬종은 안철수 후보에게 사퇴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점잖게 사퇴해라.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이런 안철수, 어떻게 보면 지금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데 이걸 품에 껴안고 그리고 그의 체면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당신 쪽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돕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모습의 단일화 결단을 나는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